조국 전 장관 지금 언론과 개인을 상대로 고소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취재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딸 집에 찾아온 기자 사진까지 공개했지요. 그런데 또 이번에 검찰을 또 정조준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계속적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공격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덤비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네. 대단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라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어서 네.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 법적으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검찰이 이 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준비했다. 이런 부분이 또 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저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검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뭐 잘못한 거 있나 봐요. 왜 탄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탄핵이라 하면 네.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예를 들어 누구를 뭐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 조국 장관이 잡아넣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탄핵이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불행이지 그거는. 예. 근데 어떻게 그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가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탄핵을 염두에 둘 생각도 저는 못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예, 지금 쭉 들어봤는데요.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검찰과 관련된 글이죠. 네. 그러니까 울산 사건,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어요? 그 울산 사건이라는 게 예. 이 국정과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울산 그 내용들이요. 그리고 옛날부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예. 그 울산 그 내용들이 몇 년 전부터 지방지 언론에도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 울산시장권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과도하게 이제 수사했다 이런 측면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물론 뭐 탄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과한 이야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인데 실제로 검찰이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피의사실들을 공표하면서 언론과의 어쨌든 간에 유착 관계가 최소한이라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피해를 봤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이분도 과도하게 이야기한 측면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 의심의 여지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은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께서는 좀 재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권이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국 장관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 조국 장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이 대통령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되는 발언이지만 제가 조금 더 문제 삼고 싶은 거는요.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을 예상하면서 검찰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검찰의 조직이 22,000명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어떻게 총 노선을 22,200명의 검사들을 하나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고 과도한 해석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것이 아니냐. 너무 큰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과한 말씀까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gen평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만약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것도 탄핵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 저희들처럼 평론가들이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할 만한 얘기 정도였고 검찰총장이 이 마음을 실제 먹고 있었느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다만 조국 교수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탄핵의 밑자리를 깔았다고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는 평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조국 교수가 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공세적으로 나오느냐. 아마도 자신의 명예 회복이 검찰개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금 현재 뭐 10몇 가지로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가지라도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결국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은 결국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조국 교수를 범법자로 몰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정치검찰의 예.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고 이 문제가 반드시 검찰개혁의 결론으로 이제 이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 2019년 7월이면 총선 9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예. 아무리 검찰이 힘이 세고 정보가 많고 난다 긴다 해도 예. 9개월 후를 어떻게 예측을 갖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019년도 7월에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요. 조국 전 장관이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6월 17일 날 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만 그 실질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거는 7월 25일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7월 25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숫자를 갖다가 그냥 대입을 갖다가 해봐도 그 2019년 7월 달에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을 갖다가 그 대비를 갖다 했다, 예측했다. 이것은 정말로 이제 초등학생도 믿기 힘든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 예, 일단 뭐 조국 교수 이야기 중에 이제 뭐 탄핵 뭐 이런 표현들 정치적 발언은 현실적으로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분명한 것은 울산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 결과 나와야 되고요.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산과 울산에 권력형 그 비리가 있었거나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를 빨리 밝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조국 교수를 바라보는 부분은 검찰개혁과 언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 작업은 상당히 피곤하고 괴롭고 지나는 작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그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이 탁 들어오면서 조국 교수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훼손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치적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언론에 대한 명확한 경종, 가짜 뉴스에 대한 척결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예, 최수영 평론가. 저는 시기를 굉장히 왜 지금인가라고 썼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날짜가 지난해 8월 9일입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날짜가 8월 9일 어제 새벽입니다. 1주년 기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본인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될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까 장 소장이 얘기한 대로 본인 재판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지금 사법개혁의 본질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의 재판과 연동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 정진 변호사, 조국 전 장관이 딸 집에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서 네네.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들 2명을 고소를 했던데 네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 일단 있습니까? 최근 판례가 주거 침입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예. 어떤 뭐 가벼운지 중한지는 모르겠지만 상해를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행 치상죄로 고소를 갖다가 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처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국 교수가 형법학자죠?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겠죠. 그런데 뭐 탄핵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공을 헌법적으로 또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